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초입니다. 1월 18일 밥초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요, 과열된 시장보다 침체된 시장에서 욕심을 내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결국은 남들이 다 어렵다 할 때 여러분들은 도전을 할 수 있어야지 정말 진정한 투자자가 된다. 뭐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미국 시장이 좋습니다. 아주 상당히 좋죠. 좋은데 언제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나라 시장은 바닥이지 않을까. 물론 또 미국 시장이 어떤 금융위기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나타난다면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디커플링이 된다면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은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키움증권이 안 돼서 오늘은 KB증권으로 강의하는 점 양해 바라고요. 자,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은 다 올랐어요. 미국은 다우지수도 오르고, 나스닥도 오르고, S&P 500도 오르고, 다 좋았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도널드 트럼프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이 이제 20날 마틴 루터 킹 데이, 월요일 날 미국장은 휴장이에요. 그날 마틴 루터 킹 데이에서 취임을 하죠. 뭐 뉴욕 증시나 채권 시장도 다 휴장입니다. 월요일 날. 자, 뭐 다우 지수는 뭐 0.78, 뭐 S&P 500 1%, 나스닥 약 1.51% 이렇게 상승을 했죠. 또 이제 거기에다가 상승한 요인이 조금 몇 가지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면, 가장 큰 이유가요, 트럼프 당선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랑 전화 통화를 했다, 이런 내용을 트럼프 당선인이 SNS에다가 올렸어요. 뭐 어떤 조금 뭐 이렇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하이 모드 분위기, 그거 내용을 뭐 무역 균형이라든지 펜타닐이라든지 틱톡 등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렇게 업로드를 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그걸 또 반영을 한 거죠. 정치인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못 믿겠어요. 어떻게 변할지. 이렇게 안도를 줬다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시진핑 주석이 또 이렇게 당할 사람도 아니겠지만, 잘 모르겠고, 트럼프가 안 하더라도, 대통령이 돼서 안 하더라도 새 행정부에는 중국에 대한 매파들이 많아요. 뭐 특히 뭐 미국 국무장관, 지명한 마크로 루비오도 마찬가지고, 재무부 장관도 지명한 그 스콧 베센트인가, 이 사람도 마찬가지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매파적인 사람들입니다. 특히 뭐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불균형한 경제로, 나라로 이렇게 좀 묘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매파적이다 보니까 좀 또 이제 정치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잘 못 믿겠어요.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뭐 일단은 뭐 우리가 한 번은 경험을 했잖아요. 저번에 한 번은 경험을 했으니까 두 번째는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우리가 매도 처음 맞을 때 아프지, 나중에는 조금 이제 무뎌지듯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자, 첫 번째가 이게 가장 커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 지표가 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상승이 10년물 국채라든지 어제는 뭐 살짝 오르긴 했어요. 그렇지만 국채에 대한 상승이 이렇게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제동으로 좀 이연자산 쪽인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몰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저기
금융회사들, 뭐, 시티그룹이라든지, JP모건, 골드만삭스, 뭐, 이런 업체들 4분기, 24년도 4분기 실적이, 예, 아주 좋았답니다. 뭐, 시티그룹은 4분기 실적 기대치가 상회했고, JP모건은 4분기 순이익이 140억 불이랍니다. 예, 140억 불. EPS가 4.81달러라고 하네요.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예요.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전년비 77% 증가가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렇게 금융회사들의 실적이 좀 상승이 나오면 다 이제 그 일반 기업들도 실적들이 좋게 나온다라는 어떤 통계치가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상승이 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20일 날 취임을 하잖아요. 예. 트럼프가 이제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면 감세하고 규제 철폐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다 보면 이런 감세 정책이라든지 규제 철폐에 대한 트럼프가 이제 기업 실적을 오히려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좀 반응이 좀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또 이제 그 미국의 GDP가 경제 성장률이 IMF에서 경제 성장률을 올렸어요. 미국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지금 우리 정치적 국내 내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하락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미국은 이런 상황으로 해서 지금 그래도 뭐 21선을 좀 이렇게 올라타고 이런 상황들이 좀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조금은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으로 좀 보이고요. 자, 국내 정시를 좀 한번 볼게요. 네. 국내 증시도 저는 나쁘게 지금 보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조정도 지금 예쁘게 주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여기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만큼.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지금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이 고점을 넘어서려면 그만큼 어느 정도 조정을 줘야 돼요. 예, 조정을 줘야 되고 또 여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발판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도 아주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뭐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상당히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금 차트가 이런 모습이잖아요. 지수 차트들이 지금 보시면 이런 모양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죠. 자, 오랫동안 하락을 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러주고 이런 종목들 제가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금요일 시장은 양시장 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뭐 원전이라든지 좀 뭐 LS 그룹주 또 반도체 장비 일부 종목들 쪽으로 또 좀 특히나 LS 쪽 그룹주 쪽으로 좀 이렇게 돈이 쏠림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자, 뭐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HBM 관련 반도체, 유리기판, 양자통신, 그 다음에 전력 쪽, 원전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흐름들이 지나갔고 트럼프하고 머스크 관련해 가지고 정책 중에 조선 LNG 조선 쪽이 상당히 좋았죠. 지금 바이오 쪽하고 2차전지 쪽은 좀 살짝 올랐다 내려왔다 하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상승 추세를 지금 만들지 못하고 약간까지 좀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조금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오랫동안 쉬었다면은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있고 또 이제 뭐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 바이오 쪽에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10년물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 쪽이 좀 하락이 좀 나와줘야 좀
바이오 쪽은 좋아질 것 같고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아마 조금 어떤 시장에 대한 변화가 조금 보일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도 섹터가 조정을 주면 아마 종목 장세에 좀 이렇게 순환매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인가요?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했죠. 동결한 이유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기 불안과 환율 부담 사이에서, 금리 동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 금통위 인원 모두 6명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하는데 동의를 했고, 또 앞으로 가이던스에 관해서는 향후 3개월 이내에 좀 이렇게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 다 느꼈다. 그리고 모두가 동의했고요. 중립금리가 아마 2% 초반에 근접한 연내에 3회 정도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은, 제가 여러분들 환율은, 이 달러 지수 통해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도, 달러 지수 통해서 가는데, 여기서 환율을 보면요. 자, 환율을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창용 총재도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보면 1,400원을 기점으로,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12월 초 기준 1,400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450원은 어떻게 보면 달러 강세, 달러 인덱스에 따라서 강세가 나타난 것도 있지만 계엄에 의해서 정치적인 리스크, 30원 정도는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수는 이게 원달러는 아마 계속 상승은 나오되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금통위에서도 이번 금리 동결은 추가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환율 부담에 대한 그거에서 좀 경감을 하기 위해서 금리 동결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나 부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대출이 많이 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때 젊은 사람들이 연끌 투자를 많이 했죠. 부동산에. 그죠? 근데 지금 부메랑이로 조금 이렇게 돌아오고 있나 봐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때는 금리가 2%대였어요. 고정금리 2%대로 이렇게 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이제 이게 바뀌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변동금리로 이제 바뀌어서 이게 지금 4%대. 그러면 금리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이 2배로 늘어나잖아요. 2배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이래서 약간 이제 경매도 좀 일부가 좀 나오는 물건도 있나 봐요. 그렇지만 또 이제 3개월 이내에 또 금리 인하를 하고 연내 3회 정도 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한 3%대 정도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관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제가 왜 오늘 강의 주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과열된 시장보다 침체된 시장,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하려고 하고,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나도 보세요. 너도 나도 다 알고 있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을. 그러면 다 알고 있는 거는 이미 재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매도가 맞는 거라고 저도 봐요. 더 올라갈지언정.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뉴스다? 그러면 의미 없는 재료죠.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너도 나도 다 사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진짜 정말 꼭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침체일 때 사야죠. 너도 나도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지금 같은 시기. 그렇죠? 그래도 지금도 비싸죠. 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는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구간은 관심이 많잖아요. 뭐 지금 뭐 종목들을 본다면은 뭐 SKC를 제가 한번 여기 쳐보면, 자 SKC가 이게 SKC 맞나? 자, 안 바뀌었죠. SKC가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 이런 데서 지금 관심을 가져요. 이런 데서. 네, 저항도 있고 관심, 뭐 더 여기 저항을 뚫었어요.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리스크를 안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는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근데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이 저항까지는 지금 매수했다면 70% 상승이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얼마 안 돼요. 리스크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관심 없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차트를 돌려보면서 봤다면 충분히 이런 자리들을 관심 있게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관심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때 하면 여러분들이 늦다라는 얘기죠. 뭐 유리기판 해가지고 뭐 많이들 올라왔죠, 이럴 때. 그쵸?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랫동안 하락을 했고 61선 또는 120선에서 이렇게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이런 모습들, 이런 자리들 보면은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돌파를 했어요. 자, 여기 이 돌파를 했는데 여기는 오랫동안 저항으로 갖고 있던 자리를 돌파를 했죠.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3번 자리를 돌파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반대로 이걸 뒤집어 보면, 자, 차트를 뒤집어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지라인이잖아요. 그쵸? 여기가 지지라인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가 지지니까 여기가 지지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반대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건 버려야죠. 그쵸?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3번 동안 저기 했으니까. 그러면 근데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매수를 해야죠. 자, 그 종목이 뭐냐면, 그런 종목도 이렇게 다 나와요. 차트를 돌려보면서 관심 있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테크윙입니다. 테크윙. 자, 테크윙이란 종목. 자, 보세요. 여기도 이런 자리들. 자, 여기 이렇게 자리를, 이 라인을 지지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쵸? 똑같이 차트를 뒤집어 가지고 보셔도 똑같아요. 여기 여기 못 뚫으니까 올라가잖아요. 근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쵸? 이런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차트를 돌리면서 이런 자리들 돌리고, 오랫동안 하락을 하고 61선 돌리고, 그쵸?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세를 결정짓는 선은 60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보는 관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하락 추세인데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쵸? 차트 요즘 이런 자리들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뭐 AI 로봇 관련해서 양자 보고, 그 다음에 보안 보고, 결국은 보안 관련주들이 최근에 뭐 센즈랩이라든지 K사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 올라왔죠. 센즈랩도 이렇게 올라왔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했고, 제가 전력도 얘기했고, 근데 또 거기에다가 전력이 LA 산불 때문에 또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전은 뭐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뭐 좀 얘기가 잘 돼서, 그래서 좀 이렇게 원전 쪽도 좀 이렇게 들어왔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관심 있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아마 우크라이나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재건주 관련 그쪽 해서 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크라이나는 시장이 진짜 큰 시장이죠. 천조 시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천조 시장은 예, 어마무시한 겁니다. 아마 저기 LA 산불보다도 더 큰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LA도 그런 재건을 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예, 뭐 그쪽에 뭐 박찬호 그 야구 선수였던 그 주택도 전소되고 뭐 바이든 대통령 뭐 처남인가 누군가도 뭐 저거 자원의 여러 사람들 집들이 뭐 유명 연예인들 집들도 거기는 목조로 주로 많이 지은다고 해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런 피해가 많이 났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거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쪽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제가 전진건설 로봇도 얘기를 했고 그죠? 많이 올라갔죠. 예. 결국은 상승을 하려면 그 어떤 발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상승 후에 조정을 주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SY 스틸텍이라든지 SY 스틸텍이라 많아요. 종목들 보시면 뭐 지금 요것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지금 이렇게 깃발형으로 만들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깃발형이에요, 깃발형. 예. 그래서 여기 돌파하면 아마 좀 강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요거는 미리 사는 게 아니라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안 늦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지금 똑같죠? 3번? 삼성중공이랑 똑같죠? 이렇게 돌파하고 들어가도 안 늦고, 뭐, 종목도 돌려보면은 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지고, 매집이 잘 됐다. 매집이 잘 됐다라는 얘기는, 뭐, 그냥 보세요. 이렇게 월봉을 보고, 월봉 정배열이죠. 주봉도 정배열이네요. 그쵸? 이놈도 일봉도 정배열이고, 그러면 이거는 다 좋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는 매수해도, 예를 들어서 돌파하면 매수해도 괜찮다. 제가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월봉 보고, 주봉 보고, 그 다음에 일봉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이유들이, 월봉에서 정배열은,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그만큼 그게 가능한 거고, 뭐, 근데 월봉에서 역배열이다.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힘들어요. 매매하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역배열인 종목들은 웬만하면 패스하시고 월봉을 잘 보세요. 월봉. 월봉을 먼저 보시고 정배열이다. 양봉이다. 주봉에서도 정배열이다. 양봉이다. 그러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천천히 모아야지, 뭐 이렇게 급등했는데 여기에서 매매하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그냥 있잖아요. 신경도 안 쓰고. 그죠? 근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만.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사가지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라 고사 지내고. 그죠? 이러지 말란 얘기죠. 알겠죠? 자, 자, 홍보하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제 명절이 이제 딱 다음 주면 끝납니다. 명절 선물 리스트 있고요. 뭐 필요하신 분들, 과일부터 모든 것 지금 이제 품절 나는 상품들이 좀 있어요. 있으니까, 굴비는 아마 23일까지 발송을 할 것 같아요. 23일이 마지막 발송일일 것 같고요. 고기도 마찬가지. 과연 수제 한과는 아마 화요일쯤이면 아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필요하신 분들 공동구매 뭐 정화액 있고 저번에 했던 뭐 저기 김호곤 침양단 100환짜리도 다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초이 강의는 여기까지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독감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는 강의가 없습니다. 저는 2월 1일 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